자, 여러분들 새로움을 잃어버린 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2절에 가면 새로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 가사를 할 때마다 살짝 울컥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새로움을 잃어버린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하면요 엄청난 깨달음에 이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서로 다른 무의식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엄청 충돌해요. 우리는 항상 성장을 갈급합니다. 성장을 갈급하는 무의식이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인간이 동일해요. 더 훌륭해지고 싶고, 더 돈이 많아지고 싶고, 더 능력이 있고 싶고, 이렇게. 사실 그거보다 더 아주 추상적인데 어쨌든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신을 바라는 그런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어떤 무의식이냐면 이것은 태생적이기보다 생성적인 무의식인데 나는 그것을 잘 못해 하는 잘 못한다는 무의식이 또 내부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잘 못하니까 미래, 현재 내가 무엇을 할 때도 그렇고 나에게 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무의식이 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막 갈급하는 무의식하고 나는 그걸 잘 못해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어. 이 무의식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얘가 계속 충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장 갈급의 무의식을 중심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시 말해서 성장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들레즈가 얘기하는 becoming의 인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becoming을 해간다는 거, 무엇인가 생성되어 간다는 거, 무엇인가 조금씩 누적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잘 못하는, 내가 익숙하지 않는 어떤 차이를 만났을 때 그 존재와 반복해서 만나면서 그 차이가 익숙해지는 거. 이게 이제 성장이에요. 그래서 차이의 존재와의 끊임없는 만남, 그리고 반복적인 행위에 의한 성장. 이것이 becoming, 되어감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becoming의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익숙함에 안주해버리는 습성이 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차이의 존재를 만나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새롭게 약간의 드릴링, 그러니까 반복 연습을 통해서 그 차이가 익숙해지고 그 차이가 나의 실력이 되거나 그 차이가 익숙한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가 자신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부딪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익숙함에 안주하는 그런 습성 혹은 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걱정 말아요 그대 이 노래의 가사에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정말 엄청 많았지? 그래서 너는 새로움을 잃어버렸었잖아 하고 위안을 던지는 그런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사가 그렇게 되죠. 그대여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이런 가사가 나오죠. 그게 우리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정말 새로움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괴감과 어두움의 악순환이 계속 우리 일상에 돌게 마련. 약간 노력을 해보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내 무너져 버리고요. 결국은 새로움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becoming의 철학과 전혀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주저하게 되고 또 용기가 없어지고 용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게 되면서 두려움은 더 커가고 이제 이런 악순환의 메커니즘을 탄다는 것이죠.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새로움의 시도를 통해서 이 문제 극복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제 얘기 통해서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욕구도 막 솟을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새로움에 대한 의식적 시도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꼭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의 새로움에 대한 시도예요.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이 시도 약간 일부러 하는 이 약간의 시도가 우리를 새로움으로 이끌어 줍니다. 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피지컬한 면에 대한 새로움의 시도예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옷의 스타일을 나는 항상 이런 스타일을 입어. 계절마다 이거 제가 꼭 권하는데요. 계절마다 새로운 스타일 자기가 평상시에 잘 입지 않는 색감 스타일 그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거 있죠. 그것을 계절이 바뀌면 한 개씩 꼭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 계절마다 계절이라고 해도 세 계절이죠.
봄, 가을 하나죠. 그 다음에 겨울, 여름 이렇게 계절이 오기 직전에 그 계절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 옷 하나 여러분들 사시면요. 그것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만 큽니다 이게. 자, 아침에 나갈 때 우리 화장하죠. 저는 남성분들도 화장하는 거 권유하는데요. 아이라인을 좀 독특하게 그려봤어. 그러면 인상이 확 달라지죠. 이런 게 새로움이에요. 내 얼굴의 색감 톤을 오늘은 조금 바꿔봤어. 이 사이드를 조금 짙은 색의 그런 컴팩트로 얼굴에 명암을 주어봤어. 이런 거예요. 새로운 귀걸이를 해서 헤어스타일을 조금 파격적으로 약간 바꿔봤어. 이런 시도들, 이게 새로움이죠. 여러분들, 이 나의 피지컬한 상태에서의 새로운 시도들이요, 우리를 굉장히 밝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새로움을 내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얘는요, 조금 노력하고 조금 과감해지고 조금 용기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나 자신의 적어도 피지컬한 면에 대한 새로움의 시도,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걸 안 함으로써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이 가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피지컬한 측면에서의 새로움은 비교적 쉬우니까 여러분들 과감하게 실행해 보시기를 우선 첫 번째로 권하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새로움이에요. 이것도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월간 계획이나 주간 계획을 꼭 세우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되게 쉬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관계가 회사에서 계속 만나는 사람, 그냥 자주 만나는, 관성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람, 또 식구, 여기에 관계가 함몰돼 있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더 자주는 일주일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세 사람, 오래 안 만난 친구를 만나려는 그런 시도를 하시라는 거죠. 요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인간관계 클러스터를 적어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걸 안 그려보면 사람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게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학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이렇게 쭉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때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동그라미 옆에다 써보는 거예요. 이사 다니면서 만난 사람, 학부형으로서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름 써보고. 직장이 변하면 직장 관계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죠. 이렇게 클러스터에다가 사람 이름을 써보는 작업을 해보시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 쉬운 방식이니까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인간관계 클러스터도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월 한 사람씩 그동안 안 만났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게 관계의 새로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다가 조금 더 뗀다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관계의 새로운 성격을 시도해보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과 말도 잘 안 해. 자식과 한번 애써서 여행을 잠깐이라도 갔다 온다든지 호칭을 바꿔본다든지 기념일은 아닌데 선물을 한다든지. 기념일에 선물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관성적이고 당연한 것이라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념일은 아닌데 생뚱맞게 선물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손편지를 정말 만나면 막 화가 나는 그 배우자에게 갑자기 손편지를 한번 써본다.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관계의 새로운 성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도 새로운 사람 만나기, 기존에 만났던 사람에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자신의 삶을 차이의 경험을 함과 동시에 새롭게 변화시키는, 결국은 비커밍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행위의 새로움이에요. 네, 이런 것이죠. 주 월요일 날 혹은 주 단위로 한 가지 새로운 일을 써보세요.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간 계획을 세울 때 이거를 꼭 권해요. 이게 좀 어려우면 월간 계획을 세울 때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행위의 새로움은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야. 이 말을 잘하는 건 나에게는 너무나 먼 차이의 존재야. 그러면 계획에 이렇게 써보시는 거죠. 제가 이거 잘 권하는 건데요. 프랭크 자세를 하고 5분 동안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요. 프랭크 자세 하면 배에 힘이 꽉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에 힘을 딱 준 상태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연습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발성을 쉽게 변화시키는 아주 큰 연습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어느 날 미친 척하고 한 달 동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영상을 만들고 하는 게 내가 걸림돌이야. 이게 차이의 존재야. 그러면 핸드폰으로 영상 찍기를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집을 해. 나는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거 만질지도 몰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아주 간단한 편집은 처음에 프리미어 프로가 메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조금만 하시면 그게 차이의 존재예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서 하나하나 그 차이의 존재들과 가까워지면 그것이 비커밍이 되는 것이다. 잊지 마시고요. 나는 아래 한글을 엄청 잘 쓰는데 엑셀 조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엑셀을 켜기만 하면 마음이 답답해. 차이의 존재.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씩 엑셀에다가 서식을 만들어서 사실은요. 보고서나 기획서를 아래 한글 말고 엑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서식을 디자인해서 엑셀에다가 기획서 쓰기를 나는 하루에 한 장씩 해볼 거야. 그리고 그걸 출력해서 수정을 어떻게 할까 표시를 하고 다시 엑셀에서 수정하고 이것을 하루에 하나씩 할 거야. 여러분들 한 달 했는데 엑셀이 부자유로워.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위에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거 최소 월간 계획을 세울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간 계획 때 하나씩 새로움을 덧대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요, 힘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힘든 일이 너무 많으면 새로운 걸 추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거꾸로예요. 능력과 자유를 확장시켜 가는데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든 일이 점차 쉬워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줄어드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자, 다시 내가 뭔가를 할 때 부자유스럽고 실력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든 게 많아.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새로움을 추구하시는 거예요. 일상이 10이라면 그중에 2는 내가 새로움을 시도하는데 할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여겨지지 않으면요. 거꾸로 그게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관성에 빠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가 무엇을 새로 생성시켜 가야 될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노래 가사에 나온 것처럼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새로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 들으시고요. 능력과 자유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